여러분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삶이 누구의 덕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부모님의 은혜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타고난 천부적인 복일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 질문 하나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 거지가 된, 하지만 스스로의 운명을 황금으로 바꾼 한 소녀의 기록입니다. 달빛 자담. 오늘의 이야기는 내 운명의 주인은 바로 나라고 선포한 여신, 가문장아기입니다. 옛날 옛적 준현국이라는 외진 마을에 한 총각과 한 처녀가 살았습니다. 어느 해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늘은 비를 내리지 않았고 땅은 갈라졌으며 마을 사람들은 쫄쫄 굶게 되었죠. 두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각자 밥을 얻어먹으러 길을 떠났다가 어느 마을에서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혼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죠. 남의 집에서 밥을 얻어먹고 품팔이를 하고 남의 밭을 갈아주며 겨우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살던 어느 날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딸이었죠. 이 아이는 은그릇에 밥을 담아주고 은대야에 물을 떠다 씻겨줘도 모자랄 것 같소. 이름을 은장아기라고 합시다. 가난했지만 첫 아이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각별했습니다. 두어 해가 지나 둘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둘째이니 첫째보다는 조금 덜하지 않소? 녹그릇에 밥을 주고 노대야에 물을 떠다 씻겨주면 좋겠소. 이름을 노장아기라고 합시다. 또 두어 해가 지나 셋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위에 딸이 둘씩이나 있는데 이 아이는 검은 나무 그릇에 밥을 주고 나무대야에 물을 떠다 씻겨줘도 그만이요. 이름을 가문장아기라고 합시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막내딸 가문장아기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이 가난했던 부부의 살림살이가 마구마구 불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작은 논 한 뜰기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엔 밭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소 한 마리, 말 한 필이 생겼죠. 움막을 허물고 제법 번듯한 집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 2년, 3년. 세월이 흐를수록 재산은 점점 더 불어났습니다. 한 10년이 지나자 부부는 그 지역에서 손꼽히는 큰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입던 누더기는 온데간데 없고 비단 옷을 입었습니다. 굶주렸던 배는 이제 산의 진미로 가득 채워졌죠. 움막 대신 기와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이 모든 부가 막내딸 가문장아기가 태어난 후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람이란 참 묘한 존재입니다. 눈앞에 복을 두고도 그것이 복인 줄 모르고 자신이 잘나서 잘 사는 줄로만 알기 마련이니까요. 세월이 흘러 가문장아기는 어느덧 15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두 부부가 세 딸을 앞에 세워놓고 물었습니다. 너희들에게 묻겠다. 우리 식구가 누구 덕분에 이렇게 호강하며 사는 것이냐? 큰딸 은장아기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아버지 어머니 덕분입니다. 둘째, 노장아기도 서둘러 말했습니다. 저도 부모님 덕분에 잘 먹고 잘 입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큰딸 은장아기와 둘째 노장아기는 앞다투어 부모님 덕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흐뭇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두 딸에게 아름다운 비단옷과 비단신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제 막내딸 차례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가문장아기에게 쏠렸습니다. 당연히 똑같이 대답하겠거니 생각했죠. 그런데 저는 제가 타고난 복으로 먹고 입고 삽니다. 순간 그 자리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막내딸을 쳐다봤죠. 이 버릇없는 것이
감히 부모의 은혜를 부정하다니. 네 복으로 산다고? 좋다. 그럼 네 복으로 살아라.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15해 동안 살던 집에서 쫓겨나게 된 가문장아기. 그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대로 말했을 뿐인데 왜 이런 벌을 받아야 하는지. 가문장아기는 짐을 꾸려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대문간에서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했죠. 15해를 살던 집입니다. 비록 부모에게 차별받았지만 그래도 정든 곳이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망설이고 있는 막내딸을 보며 부모의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막상 막내를 내보내고 나니 마음이 좋지 않았던 겁니다. 부부는 큰딸 은장아기를 보내 막내에게 밥이나 먹고 가라고 데려오게 했습니다. 대문 밖에서 망설이고 있는 가문장아기를 본 은장아기는 갑자기 거짓말을 했습니다. 가문장아, 빨리 도망가. 어머니 아버지가 너를 때리려고 몽둥이를 들고 나오신대. 가문장아기는 깜짝 놀라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거짓말을 한 큰언니 은장아기는 88개의 다리를 가진 무시무시한 청진애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 후 부모가 기다려도 두 딸이 돌아오지 않자 둘째 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노장아기 역시 똑같은 거짓말로 막내를 쫓아버렸습니다. 가문장아, 어서 도망가. 부모님이 너를 혼내려고 하신대. 그 순간 둘째 언니 노장아기는 검은 독과 흰 독을 품은 말똥버섯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모는 한참을 기다렸지만 세 딸 모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급히 밖으로 나가던 두 부부는 문지방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일어났지만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막내딸을 내쫓은 죄, 큰딸과 둘째 딸이 거짓말을 한 죄. 그 벌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편 집을 나선 가문장아기는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해는 이미 서쪽으로 기울어 곧 어두워질 것 같았죠. 주변을 둘러봤지만 사람 사는 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산에서 말을 캐고 있는 총각 하나가 보였습니다. 가문장아기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저기요, 이 근처에 사람 사는 집이 있습니까? 첫 번째 총각은 쳐다보지도 않고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걸 왜 가르쳐줘야 하는데? 가문장아기는 실망했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또 다른 총각이 말을 캐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이 근처에... 두 번째 총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왜? 눈만 부라리며 돌아서 버렸죠. 하늘도 무심하시지.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가문장아기는 낙담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었습니다. 세 번째로 만난 총각은 달랐습니다. 먼저 고개를 들어 가문장아기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길을 잃으셨나 보군요. 이 산 아래로 내려가시면 초가집 한 채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혼자 계시는데 찾아가서 하룻밤 재워달라고 부탁드려 보세요. 어머니는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라 분명 도와주실 겁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가문장아기는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과연 초가집이 하나 있었고 할머니께서 친절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저녁 무렵 새아들이 말을 캐서 돌아왔습니다. 가문장아기가 산에서 만났던 바로 그 총각들이었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할머니는 새 아들이 캐온 말을 삶아 상에 올렸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놀기만 하셨으니 모가지나 잡수세요. 그리고 저 손님은 남의 집 식구니까 꼴이나 먹으세요. 우리는 종일 땀 흘려 일했으니 가운데 잔등이를 먹어야죠. 둘째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고생했으니
우리가 제일 좋은 걸 먹어야죠. 두 형은 서로 잔등이를 나눠 먹으며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은 달랐습니다. 어머니, 제일 좋은 잔등이를 잡수세요. 어머니는 저를 낳으시고 키우시느라 평생을 고생하셨잖아요. 그리고 손님께서는 종일 걸어오시느라 얼마나 시장하시겠어요. 모가지를 드세요. 저는 배가 안 고프니 꼬리만 먹어도 충분합니다. 할머니는 막내 아들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감은장하기도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드러내는 법입니다. 감은장하기는 그 작은 밥상 위에서 이 총각의 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날 밤 감은장하기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저 착한 막내 총각과 함께 살고 싶다고. 다음 날 아침, 감은장하기는 할머니와 막내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저와 혼인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막내 총각은 깜짝 놀랐지만 감은장하기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라도 괜찮으시다면. 두 사람은 혼인을 했습니다. 혼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감은장하기는 남편이 매일 말을 캐러 가는 산을 따라갔습니다. 여보, 당신이 말을 캐는 곳이 어딘가요? 저기 저 구덩이입니다. 감은장하기가 그 구덩이를 들여다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구덩이 안에 가득한 것은 마가 아니었습니다. 황금이었습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순금 덩어리들이 구덩이를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막내 총각과 그의 두 형은 그동안 그것을 그냥 돌멩이인 줄만 알고 버려왔던 겁니다. 감은장하기의 눈에만 그것이 황금으로 보였던 거죠. 그날부터 두 사람은 그 황금으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넓은 땅을 사고 큰 집을 짓고 하인들을 두고 온갖 귀한 것들을 장만했습니다. 감은장하기가 가진 복이 다시 한번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부모가 말했던 내 복으로 살아라는 저주 같은 말이 현실이 된 겁니다. 정말로 감은장하기는 자신의 복으로 큰 부자가 되었던 거죠. 한편 감은장하기를 쫓아낸 그 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막내딸을 내보낸 그날부터 두 부부의 재산은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논밭이 사라졌습니다. 소와 말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기와집은 무너졌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부부는 다시 예전의 가난한 거지 신세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두 사람은 눈까지 멀어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지팡이를 짚고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밥을 얻어먹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자신들이 주던 자리에서 이제는 받는 입장이 된 겁니다. 큰딸과 둘째 딸은 청진해와 말똥버섯으로 변해버려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부부는 매일매일 후회했습니다. 그때 막내를 내쫓지 말았어야 했는데 너무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감은장하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었고 눈이 먼 상태에서는 찾을 방법도 없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감은장하기는 그 지방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했습니다. 부모님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신을 내쫓으셨지만 그래도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분들이었습니다. 원망보다 그리움이 더 깊어지는 것이 자식의 마음이란 걸 감은장하기는 그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효심에 감동받아 좋은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거지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감은장하기는 전국에 방을 붙였습니다. 석 달 열흘 동안 거지 잔치를 열 것이니 이 나라의 모든 거지들은 모두 모이시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의 거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가문장아기는 그들 한 명 한 명을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내어주고 옷을 주고 돈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석 달이 다 되어 가는데도 부모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돌아가신 건 아닐까? 가문장아기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잔치 마지막 날, 석 달 열흘째 되는 날, 맨 마지막으로 두 명의 거지가 지팡이를 짚고 비틀비틀 걸어왔습니다. 눈이 먼 노인 부부였습니다. 가문장아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가문장아기는 부모님께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바로 정체를 밝히지 않고 정성껏 음식을 대접하며 어떻게 이렇게 되셨는지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습니다. 두 부부는 한숨을 쉬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부자였으나 막내딸이 자기 복으로 산다고 해서 화가 나 내쫓았는데 그 순간부터 모든 게 잘못되기 시작했다고. 큰딸과 둘째 딸은 이상한 벌을 받아 사라졌고 자신들은 눈이 멀어 재산도 다 잃었다고.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지만 막내야 어디 있느냐. 그 말을 들은 가문장아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예요. 막내딸 가문장아기예요. 그 순간 너무 놀란 부모님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눈이 먼 지 수년 만에 다시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세상에, 정말 우리 막내딸이구나. 세 사람은 서로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부모님은 잘못했다며 거듭 사과했고 가문장아기는 이제 다 지나간 일이니 함께 행복하게 살자고 했습니다. 가문장아기는 부모님과 함께 예전에 살던 집으로 갔습니다. 집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문장아기는 집 주변을 찾아다녔습니다. 마침내 돌틈에서 청진의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큰언니 은장아기였습니다. 그리고 썩은 나무 밑에서 말똥버섯을 발견했습니다. 둘째 언니 노장아기였습니다. 가문장아기는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았습니다. 하늘이시여, 땅이시여, 제발 제 언니들을 원래 모습으로 돌려주소서. 가문장아기는 진언을 외웠습니다. 그 진심 어린 기도에 하늘이 응답했습니다. 청진해가 점점 사람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큰언니 은장아기가 돌아왔습니다. 말똥버섯도 사람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둘째 언니, 노장아기가 돌아왔습니다. 세 자매는 서로 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들은 그때 거짓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잘못을 빌었고 가문장아기는 이제 모두 함께 행복하게 살자며 그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온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그 후로 가문장아기네 가족은 화목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문장아기는 삼공신이 되어 사람들의 복을 관장하고 운명을 돌보는 신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복으로 살았던 가문장아기는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가문장아기는 말했습니다. 나는 내 복으로 산다. 하지만 그 복은 욕심이 아닌 덕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거짓이 아닌 진실에서 자라난 것이었습니다. 부모를 용서하고 언니들을 살려냈으며 착한 사람을 알아보고 자신의 복을 남에게 나눠주고 진정한 복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복을 쌓기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하나씩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달빛아담이 준비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더 깊고 풍성한 야담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